더 이상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결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독하리만큼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300만 국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청라일강의 거대 댐이 작동을 멈췄는데 중국 측이 내민 최후 통첩은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설 비용의 60%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극비리의 기술 전문가 16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그로부터 정확히 3권 87일이 경과한 후 전 세계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이뤄낸 기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서사를 지금부터 상세히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는 네게스 아이스메다입니다.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차관을 맡고 있습니다. 1년 전 청라일 대규모 댐 중홍식에서 제가 직접 리본을 절단했던 그날은 제 일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제가 외쳤던 이 선언에 수만 명의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이 거대한 댐은 에티오피아 전체 전력의 40%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언론 매체들은 저를 네게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4시 30분 제 휴대폰이 광란적으로 울려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댐이 멈췄습니다. 제가 황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실로 악몽과 다름없었습니다. 웅장했던 터빈 8개가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엄청난 굉음을 내며 흘러가고 있었지만 발전기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새벽 2시경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다고 현장 책임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총리실로부터 걸려온 전화화였습니다. 네게스 차관, 지금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절반이 정전 상태입니다. 병원들이 비상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즉시 해결책을 찾으세요. 제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1년 전 그 화려했던 가위로 잘랐던 리본이 이제는 제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뛰어들어갔고 중국인 기술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중국어로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그저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봐야죠.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시간으로 깊은 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이 중국 본사의 업무 시간에 맞춰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어실 밖으로 나가자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300만 가구가 현재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자존심이라던 그 댐이 왜 1년 만에 고장 난 겁니까? 중국 업체를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 그 화려했던 중홍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중국 대사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 댐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이 댐은 100년은 너끈히 작동할 것입니다. 100년이요? 고작 1년 만에 멈춰버렸는데 말입니다. 밤새 제어실에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아도 핵심 부분은 전부 중국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1급 기밀이라며 접근 자체가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차관님, 수도의 정수장마저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겨 학교 급식도 중단되었고 신호등까지 꺼져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보고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네게스 차관, 1년 전에는 영웅이었지만 이제 300만 명을 어둠에 빠뜨린 죄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차관님이시죠? 저희 마을도 사흘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결될까요? 최대한 빨리... 1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댐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그의 말에 저는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보고서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기술 독립 없는 발전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하다. 한국 K-워터 K-워터. 예, 아프리카 수자원 백서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외부 의존이 아닌 확고한 자립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보고서를 단숨에 모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30년 경력에 노련한 엔지니어인 멜쿠 타리쿠 기술국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좌절한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멜쿠 국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댐의 핵심 부품 목록이었는데 모든 항목 옆에는 빨간색 글씨로 중국 독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터빈 제어 시스템은 중국 독점, 발전기, 코어 부품 역시 중국 독점,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도 중국 규격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데이터 분석가인 아마르 셀라시가 황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댐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케냐의 탄화 강댐 2년 전 우리와 똑같은 증상으로 멈췄습니다. 잠비아의 카푸에 댐도 마찬가지고요. 토고는 아예 댐 2개가 동시에 고장났다고 합니다. 모두 중국이 건설한 댐들이로군요. 네, 그리고 해결 방법 역시 동일했습니다. 중국 본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 기술자를 불러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비용은 처음 건설비의 무려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고장 나도록 설계한 거잖아요. 멜쿠 국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모든 유지 보수는 중국 측 기술진이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측 책임자인 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부장, 당장 기술진을 보내주십시오. 3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게스 차관님,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 기술진들은 모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달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달이요? 지금 병원에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긴급 출장비를 지불하시면 일주일로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분노로 인해 손이 떨렸습니다. 아마르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봐주세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건설한 댐들의 고장 패턴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댐이 1, 2년 주기로 대규모 고장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막대한 수리비가 중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 원조가 아닙니다. 신종 식민주의입니다. 멜쿠 국장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평생 중국에 묶여있게 되는 족쇄를 스스로 찬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 사무실로 몰려왔습니다. 차관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차관님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에 묶여 있었고 핵심 기술은 없었으며 중국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냉정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사무실에 남아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례 연구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5년 전 우리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중국이 더 저렴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가 큰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친구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했지만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우리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게스 차관님이시죠? 저는 강태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K-워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실은 에티오피아는 저희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저축 2호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춘천 전투에서
강류 부대 캣뉴 배탈련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을 거라고 하셨죠. 목이 메어왔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에 파병했던 용사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우리를 돕겠다고 전화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내일 실사단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은? 차관님,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 보낸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태원 박사와의 통화 다음 날, 저는 팀을 꾸려 한국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중국 역시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으니까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한국 K워터 백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성공 사례부터 자랑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실패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쿠 국장이 자료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심각했다니 우리 청라일강보다 훨씬 더 오염되었었네요. 화면에는 1980년대 한강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까만 물 위에 물고기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코를 막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한강이라고요? 아마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아름다운 강변. 같은 장소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 기술을 그대로 도입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후와 지형이 달랐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경험했죠. 멜쿠 국장이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미군 전술을 그대로 따랐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산악 지형에 적합한 에티오피아식 전술을 쓰고 나서야 성과를 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한국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그들만의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K워터가 베트남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현지 기술자 양성에 80%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3년 후 베트남 자체 기술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군요. 기술 그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를 키워내는 것. 아마르가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차관님, 저기를 보세요. 시위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 촛불로 시위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네게스는 물러나라.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구호 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저 역시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멜쿠 국장이 놀라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가나 볼타강 프로젝트입니다. 자료를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 역시 우리처럼 중국 댐이 고장 났었는데 한국의 도움으로 완전히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나 기술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도 절대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함으로써 배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아마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가나가 지금은 서아프리카 전체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 나이지리아 같은 큰 나라도 가나의 도움을 요청한다네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해낼 수 있을까? 한 직원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무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보고서 말미에 실려 있는 특별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지원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에티오피아가 6천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172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당했다. 에티오피아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말했다. 자유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다. 기술 역시 자유처럼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 있던 멜쿠 국장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싸운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려는 거군요. 아닙니다. 아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대 리안타이입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죠. 다음날 정부 회의에서 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거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또다시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증되지 않은 기술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300만 명이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2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분명히 또 고장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룰 능력 자체를 주겠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나를 보십시오. 베트남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자신을 보십시오.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김친목 후에 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실사단을 초청하세요. 하지만 네게스 차관, 이번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원 박사였습니다. 차관님, 저희 팀이 내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공항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 같은 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작업복을 준비해 주세요. 양복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무언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대규모 환영단을 준비했지만 강태원 박사의 부탁대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현장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국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개인 공구 가방까지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네게스 차관님이시죠? 강태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학자라기보다는 현장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쉬시고 내일...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 강 박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 성함은 강영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춘천에서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와 함께 싸우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우들이 아니었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멜쿠 국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비록 손자 대에 와서지만요. 청라일 대규모 댐에 도착하자마자 한국팀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 박사는 정장을 입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주저반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습기가 많네요. 이런 환경에서 중국식 설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요. 그가 손전등을 들고 터빈실로 들어갔고 우리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터빈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봤습니다. 이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1978년 팔당댐 때 말입니다. 외국 기술을 그대로 도입했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습도와 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거든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 최서진이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진동 패턴이 팔당댐 사고 때와 거의 일치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현지 기후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 측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승인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입니다. 강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본사에서 기술자가 오면 2달 후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국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수리는 저희가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강 박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건드리지 않고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직접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건 최첨단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최첨단 기술이죠. 하지만 고장난 이유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습도 관리 실패, 냉각수 순환 불량, 진동 제어 미흡. 이런 것은 에티오피아 기술자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은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대신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댐 건설 실패 사례집입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아니라니, 실패 사례집이라니. 강 박사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소양강댐 1973년 설계 오류로 첫 담수시 균열 발생. 원인 지질 조사 부실. 안동댐 1976년 홍수시 비상 방류 실패. 원인 수문 설계 미흡. 대청댐 1981년 발전 효율 30% 저하. 원인 터빈 선정 실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실패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최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모르면 성공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실패를 공유하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멜쿠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블랙박스처럼 숨겼는데 한국은 실패까지 모두 공개하는군요. 기술은 비밀이 아닙니다. 경험이죠. 그리고 경험은 나눌수록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때 강 박사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이 댐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기술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하고요. 멜쿠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강 박사의 다음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나흘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긴급 보고를 받은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는 한국팀을 보고 총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가 맞습니까? 네, 각하. 한국 최고의 기술진입니다. 총리가 강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도와주신다고요? 각하,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총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류 부대 이야기군요. 제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 역시 이 세상에 없었겠지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순간 댐 근처 마을에서 촛불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전기가 없어 촛불을 들고 다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강 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사흘 후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한 주민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형제가, 자녀가 직접 이 댐을 고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베크르 에리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곳 출신입니다. 제가 직접 배워서 고칠 겁니다. 더 이상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좋다. 일주일을 기다리겠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강 박사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뭔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태원 박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어제 밤새 만든 겁니다. 복구 계획서입니까? 아닙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댐 복구인데 왜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300만 명이 전기 없이 살고 있어요. 교육은 나중에... 차관님,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강 박사가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댐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흘이면 됩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또 저희를 부르실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 다시 돈을 주실 건가요?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다릅니다. 6개월이면 복구가 아니라 완전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년이요? 네. 6년 후 에티오피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날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재 양성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긴급 복구팀 10명 선발, 한국에서 3개월 집중교육. 2단계, 현장 실습, 한국 전문가와 공동작업 6개월. 3단계, 에티오피아 자체 기술진 양성 프로그램 운영.
4단계 주변국 기술 지원 시작. 최서진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거든요. 멜쿠 국장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전액 무상입니다. 한국 체류비, 교육비 모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뭡니까? 교육받은 분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돕는 날.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아마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면 썩습니다. 하지만 나누면 발전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때 베크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꼭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루 10시간씩 실습하고 주말에도 공부해야 합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긴급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6개월을 기다리라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아닌가요? 하지만 총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립 이후 6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 손 벌리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영TV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자립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방송이 끝나고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또 기다리라는 거냐? 차관은 전기 없이 살아봤나?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 층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 우리도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이 뭔가요? 다음날 프로그램 지원자가 쇄도했습니다. 20명 모집에 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장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강류부대 출신입니다. 한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를 돕고 싶습니다. 강 박사는 면접에 참관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네요. 한국의 70년대가 생각납니다. 선발된 10명 중에는 베크르를 비롯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부터 현장 기술자까지. 출국 전날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와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실패요? 당연히 할 겁니다. 많이 실패할수록 많이 배우니까요.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 베크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관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댐을 지킬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의존의 역사를 끝내고 자립의 역사를 쓰는 첫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3개월 후 한국에서 교육을 마친 우리 기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국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베크르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그 복잡한 시스템을. 복잡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원리의 조합이라는 것을요. 바로 다음날 현장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과 우리 기술자들이 함께 댐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측 관리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가받지 않은 작업은 저희가 합니다. 베크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댐이고 우리가 고칠 겁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척척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냉각수 파이프가 부식되었네요. 현지 수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진동 감지 센서도 문제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일교차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강태원 박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만 해줄 뿐 대부분의 작업은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첫날 작업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개 터빈 중 하나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이다!
터빈이 돌아간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겨우 하나였지만 우리 손으로 해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자들이 고친 거예요? 그럼요. 보세요. 베크르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0년 만이야. 60년 만에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낸 거야.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정말로 약속대로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우리 기술자들이 막히면 힌트만 줄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에서 뭐라고 배웠죠? 최서진이 물었습니다. 아, 맞다. 여과 능력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하는구나. 둘째 날 3개의 터빈이 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의 전력이 복구된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불이 들어왔어요. 하나이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날, 마침내 모든 터빈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 모니터에 녹색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력 생산량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 20%, 50%, 그리고 마침내 100% 가동. 제어실은 환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전으로 어둠에 빠졌던 마을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 들어왔어! 라디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입니다. 청라일 대규모 댐이 에티오피아 기술진에 의해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300만 가구에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 복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죠.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3개월 동안 우리는 댐 전체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도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르가 데이터 분석을 맡았는데 한국에서 배운 것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기존 모델을 수정해서 우리만의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강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도 생각 못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가야겠는데요. 6개월의 긴 여정이 끝나갈 무렵 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발전 효율은 140%로 상승했고 고장 예측 정확도는 95%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 인력 전원이 에티오피아인이었습니다. 시험 가동 72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첫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둘째 날, 작은 이상 신호를 시스템이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셋째 날, 완벽한 가동 성공. 성공이다! 베크르가 소리쳤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댐 앞에서 주민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병원도 제대로 돌아가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해낸 겁니다. 무대에 오른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날이니까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리님, 남수단과 소말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처럼 중국 댐이 고장 났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요. 총리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베크르를 바라봤습니다. 베크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예요. 강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저희가 필요 없으니까요. 박사님,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예요. 우리는 그저 시작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댐 위에 서서 불빛 가득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어둠이 마치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댐이 정상화된 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강태원 박사가 떠나기 전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기록하세요. 그것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 사례를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두 번째 연수팀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6.25 전쟁 기념관이요? 아닙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의 실패 박물관이었습니다.
실패 박물관? 네. 지난 50년간의 모든 실패를 전시해 놓았더군요. 댐 붕괴, 설계 오류까지.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멜쿠 국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실패를 자랑스러워하죠? 각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실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그러더군요. 실패를 숨기면 반복하지만 공유하면 진화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기록하자고. 에티오피아 청나일댐 실패와 재생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부 내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국가 망신을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요? 하지만 총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망신은 이미 당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자산으로 바꿀 때입니다. 백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중국 제안을 선택했는가? 어떤 경고 신호를 무시했는가? 계약서의 함정을 왜 못 받는가? 기술 종속의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나? 베크르가 현장 기술자 입장에서 생생한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처음 고장 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뉴얼도 못 읽고 부품도 못 구하고. 그때 느낀 무력감을 잊을 수 없어요. 아마르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의 고장 패턴을 분석해보니 의도적으로 약한 부분을 만들어 놨더군요. 1초를 2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도록.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 차례였습니다. 차관으로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저는 화려한 중공식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기술 독립의 중요성을 몰랐죠. 그 결과 300만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백서가 완성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내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솔직해졌네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멋집니다. 이제 진짜 발전이 시작되겠네요. 더 놀라운 것은 국제적 반응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백서를 참고해도 될까요?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등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다른 나라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연수 중 우리 팀이 방문했던 곳의 관계자였습니다. 네게스 차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전쟁기념관의 김학예사입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강유부대 전시실을 안내해 주셨죠. 네, 그때 우리 연수생 중 한 분이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은 아픈 역사도 전시하냐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마르타였죠. 김학예사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티오피아의 백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투명성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한국 공동기술 연수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요.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더 큰 국제적 협력의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실패 백서 발간 이후 에티오피아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실패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외국 교육 시스템 맹목적 도입의 실패, 보건부, 의료장비 구매 과정의 오류, 교통부, 중국식 도로 건설의 문제점. 처음엔 창피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공유하니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베크르가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남수단 출장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우리 백서를 교과서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에티오피아식 점검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다 해요. 그 순간 강태원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1년이 지난 2025년 여름 대통령궁 대회의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까카, 청나일 대규모 댐 1년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커다란 숫자들이 회의실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고장률 90% 감소, 발전 효율 140% 도달, 운영비 70% 절감, 가동률 98%로 아프리카 최고 수준.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기술진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도에는 남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등 여러 나라가 표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고? 네,
카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공식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케냐로부터 대규모 댐 프로젝트 기술 자문 요청, 탄자니아 정부의 에티오피아식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희망, 르완다의 기술자 연수 프로그램 참여 신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불과 1년 전 우리는 도움을 구걸하던 나라였는데 베크르가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수단 주바댐 복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현지 기술자 50명을 교육했고 이제 그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르가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아프리카 기후 최적화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열대 지역 프로젝트에 우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다고요. 대통령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기술을 수출한다고? 아직 수출은 아니고요. 공동 개발 제안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한국 열대 기후 수자원 기술을 함께 만들자고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더 큰 제안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수자원 기술 센터를 에티오피아에 설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허브업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술 구걸국에서 기술 허브로의 변신이라니. 하지만 더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태원 박사와의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게스 차관님 축하합니다. 이제 저희가 배워야 할 차례네요. 박사님이 배우실 게 뭐가 있겠어요? 많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만든 실패 공유 플랫폼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아프리카 전체가 실시간으로 경험을 공유하다니 우리도 아시아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때 화면에 특별한 손님이 더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식입니다. 태원이 할아버지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육전 2호 참전 용사가 화면에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70년 전 에티오피아 전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는데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다고. 그것도 우리가 전해준 기술로. 이보다 더 큰 보답이 있을까요? 멜쿠 국장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강류 부대였으니까요. 강 어르신,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눈 용기처럼요. 통화가 끝나고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는 기술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차관님,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서를 건넸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특히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를 기술 종속시켰던 중국이 이제 우리에게 배우겠다니. 하지만 우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실패도 포함해서요. 며칠 후 아프리카 기술협력회의가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렸습니다. 15개국에서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개회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신감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나눌 차례입니다.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돕는 시대를 열어갑시다. 회의에서 놀라운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공동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패 사례 의무 공유 제도, 순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협력.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것은 강류 정신 계승 프로젝트나였습니다. 7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듯이 이제 우리는 기술 자립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그날 저녁 청나일댐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그 절망의 현장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크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다음 주에 우간다 기술자들이 연수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에티오피아 방식으로요. 우리가 겪은 실패를 먼저 보여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죠. 멀리서 불빛 가득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엔 촛불 시위가 있던 곳이 이제는 축제의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수자원부 차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받는 손에서 주는 손으로.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청나일강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게스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마르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 설립될 아프리카 수자원 기술센터의 부센터장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우리가 꿈꾸던 날이니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수자원 기술 자립 선언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여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강류 정신을 이어받아. 개회식이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케냐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에티오피아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댐을 관리하고 있어요. 탄자니아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함께 동아프리카 수자원 공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발표를 듣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한국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강태원 박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리더가 됐네요. 최서진은 이제 한국 K워터의 국제협력본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만든 실패 공유 문화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수자원 기술 표준 EWTS 초안 승인. 둘째, 내년 각국을 순회하며 기술 공유 대회 개최. 셋째, 청소년 기술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넷째, 긴급 재난시 상호 지원 체계 구축.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강류 장학금 설립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100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야외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 소말리아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부티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오후에는 미래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베크르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아프리카 전체가 기술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해냈듯이 모두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멜쿠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예요. 저녁 만찬에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세요. 우리가 빛이 되어 다른 나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강태원 박사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심어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아프리카 전체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죠.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가운데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만든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하나 되어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리. 강류의 정신은 영원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청나일 강변을 걸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수자원부였습니다. 네게스 차관님,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기술자들을 보내 교육받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단, 우리 방식대로 하셔야 해요. 실패부터 공개하는 것.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난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배우러 오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용서와 포용에서 시작되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청나일 강변에서 저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아프리카는 어떤 모습일까? 기술 자립을 넘어 기술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감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었으니까요. 멀리서 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엔 죽어있던 거대한 쇠덩어리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니까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2025년 7월 7일
오늘 저는 에티오피아 국립대학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술 자립의 여정,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입니다. 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그리고 리더들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스크린에 1년 전 그날의 사진이 떴습니다. 어둠에 빠진 도시, 촛불 시위, 무력했던 우리의 모습. 1년 전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죠. 다음 사진은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빛나는 댐, 자신감 넘치는 기술자들, 우리에게 배우러 온 타국 연수생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을 배웠으니까요. 좋은 답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운 건 이겁니다. 스크린에 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배운 것을 나누는 마음, 함께 성장하는 지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삶의 태도였죠. 그때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아니라 직접 오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강태원 박사였습니다.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미래이자 아프리카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미래죠. 한 학생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강 박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의 선조들이 보여준 용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함께 성장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강연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받는 손에서 주는 손으로.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강연이 끝날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배우도에 의존하지 말고, 성공하되 독점하지 말고, 발전하되 함께 하십시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강 박사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1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네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 길을 걸은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때 베크르가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방금 남수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도운 댐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남수단 내 다른 지역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청나일 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기술 자립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댐 앞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에티오피아 한국 우정의 다리. 강 박사가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거예요.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하는 파트너. 해가 지면서 청나일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박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은퇴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시아프리카 기술협력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중심이 되어서요. 정말요? 네, 이제 여러분이 아시아를 도울 차례예요. 놀랍지 않나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밤이 되자 댐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직 멉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도요. 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강류 정신이죠.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청나일강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계속 흐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물결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물결이고 연대의 물결이며 미래를 향한 약속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술의 기적이 아닌 사람의 기적,
성공의 기적이 아닌 연대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가 기술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의 중심이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들으셨습니다. 70년 전 낯선 타국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 그들이 심은 씨앗이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전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실패를 회피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놀라운 스토리는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술 종속이라는 고질적인 족쇄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기적을 완성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이 울리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는 여전히 기술 종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